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시는 레다 앤 더 스완, 레다와 백조라고 보통 번역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죠. W.B. 예이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입니다. 현대 시의 두 거장을 보통 꼽는다면 예이츠하고 T.S. 엘리엇을 꼽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분입니다. 교재 140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제가 벌써 영시할 시는 99편 에피소드까지 찍었는데 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시인데 놓친 거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일단 작가 소개하면요. 1865년 출생, 1939년 사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70세 정도까지 사셨었죠. 영국 사람이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1923년에 아일랜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더블린 출생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시극, 또 평론, 또 정치활동도 하셨거든요. 아일랜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의 어떤 민족성이나 정체성을 알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분의 시의 작품은 워낙 광범위해서 어떤 시인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게 단답형으로 끝날 수가 없는 시인이긴 해요. 우리 한국 시인 중에 김소월 또는 김수영 시인도 예이츠에 번역된 시를 보고 낭만적인 성향이나 환상적인 시의 느낌들을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이분이 생애가 재밌는데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하던 모드곤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많이 관여했던 여성분인데 20, 30대 거의 40대까지 계속 그 여성을 사랑했던 그런 생애를 보냈다가 모두고는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비슷한 계열의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거든요. 장례식에 가서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나중에 또 모두곤의 딸에게까지도 아마 청혼을 했는데 거절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서 결혼을 이제 50세 넘어서 50대 초반일 겁니다. 그때 조지 하이드 리스트라는 여성, 20대 여성과 결혼해서 이제 50대 이후로는 나름 그래도 평온한 가정을 꾸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걸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오늘 다룰 시는 레다 앤 더 스완에서 레다는 여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다 앤 더 스완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들도 많이 이 레다 앤 더 스완을 표현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이 레다고 스완은 백조인데요. 얘는 변장한 동물이에요. 누가? 제우스가. 제우스라는 신 중의 신이라고 보통 언급되는 제우스죠. 제우스와 레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얼루전, 인유라고 표현했었던 문학 용어 있었죠. 성경이나 어떤 신화나 유명한 민담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작품 속에 시 속에 녹아내는 그런 기법을 인유라고 하는데 아주 인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원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시 읽겠습니다. 레다와 백조,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느닷없는 습격, 아직도 퍼덕이는 커다란 날개, 비틀거리는 여인 위에서 그녀의 허벅지, 검은 물갈퀴로 애무받는, 부리로 붙들린 그녀의 목덜미. 그는 그녀의 무력한 가슴을 제 가슴에 껴안네. 겁에 질린 모호한 손가락이 어찌 밀어낼 수 있으랴. 힘 풀린 허벅지로부터 깃털 날린 영광을. 흰 습격에 쓰러진 몸뚱이가 그 자리에 누워 어찌 고동치는 낯선 심장을 느낄 수 있으랴. 둔부의 떨림이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 불타는 지붕과 탑, 그리고 죽은 아가멤논을 낳네. 그렇게 사로잡혀 하늘을 나는 짐승의 피에 정복당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힘과 함께 지식도 받았을까? 무심한 부리가 그녀를 놓아주기 전에. 어떠신가요? 조금 어렵죠? 그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시를 읽거나 아니면 번역된 시를 보면 아가멤논이 누구고 백조가 누구고 갑자기 여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맥락이 한 번에 딱 와닿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얘기가 나름 시 단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시를 재미있게 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캐릭터가 두 개가 나오고요. 언급했다시피 스태거링 걸 해서 여성이 나오고 다음에 그에게 접근하는 히라는 존재가 스완이에요. 스완, 즉 제우스가 변장한 백조가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느낌이 즉 여자는 걸은 그 백조로 변장한 힘과 함께 지식도 받았을까라는 의문문으로 문장을 끝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레다와 스완 사이에 죽은 아가멤논, 불타는 지붕과 탑,
무너진 성벽, 요거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engender 해서 둘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용 살펴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와 속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 구조는 그래도 14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15행인데 아가멤논 데드하그 끝난 다음에 여기 빈칸을 원문에서도 이제 비워놓고 being so caught up 이렇게 문장 하나의 행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nd부터 caught up 요걸 한 행으로 친다면 그래도 나름 14행의 형식을 가진 소넷의 변형이라고 할까요? 약간 변형된 소넷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도 보면 still bill 요거는 둘이 비슷한데 caressed breast 요건 또 안 맞죠? 그러니까 보통 AB 이렇게 맞추는데 AB, AC 뭐 이런 형태를 라임 스킴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두 행씩 끊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1, 2행 읽겠습니다. A sudden blow, the great wings beating still above the staggering goal, or thighs caressed. 일단 sudden blow하고 끊어놨으니까 하나의 구고, 갑작스런 blow 이거 명사로 봐야겠죠? 타격. 저는 이제 습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다음 the great wings 아주 큰 날개 근데 뭐하는? 비팅이 앞에 있는 윙즈를 수식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날개가 비팅하다니까 퍼덕이는 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퍼덕이는 커다란 날개. 지금 문장은 아니네요. 계속 구네요. 그죠? 다음에 이행 보시면 of the staggering go stagger 비틀거리다 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겁니다. 비틀거리는 go 여자 above 위에 여전히 퍼덕거리는 큰 날개. 그러면 거리 있고 이 날개 주인이 있다란 얘기죠. Her thighs caressed. thigh는 허벅지예요. 허벅지 또는 넓적다리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caress 애무하다 뭐 쓰다듬다 이런 단어죠. 근데 삼행에 by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thigh를 수식한 느낌으로 애무받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3생 보시면 by the dark webs her nape caught in his bill. He holds a helpless breast upon his breast. 일단 웹스에서 끊어놓고 어두운 물갈퀴가 좋겠죠? 윙 나오고 얘가 이제 조류, 새라고 연상을 한다면 검은 물갈퀴에 의해 애무받는 그녀의 넓적다리 이렇게 되겠죠? 애무받는 허벅지. 제가 한글 번역은 뒤집어서 직역을 해가지고요. 본래는 검은 물갈퀴가 애무하는 그녀의 허벅지. 그 다음에 her nape caught in his bill. nape가 목덜미란 뜻이거든요. 목 뒤쪽을 뜻하는 말로. 이것도 앞에 구문하고 병렬이죠. 사로잡힌 목덜미. 무엇에? in his bill. bill은 여러분들 지폐나 아니면 계산서를 많이 떠올리는데 bill은 넓적한 부리를 뜻해요. 뭐 오리 같은. 그래서 스완이 약간 부리가 넓적하니까는 그의 부리에 사로잡힌 그녀의 목덜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행 보시면 He holds a helpless breast upon his breast. hold on 네, 구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고 그는 결국 수완일 것 같아요. 그가 붙잡고 있다. 무엇을? 그녀의 helpless 무력한 breast 가슴을 어디 위에? 자신의 가슴팍 위에 upon his breast. 그러니까 자신의 가슴에 그녀의 가슴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껴안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조는 우리가 레다라고 연상할 수 있는 여자의 무력한 가슴을 제 가슴에 껴안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레이프의 이미지다. 폭력적인 성폭력, 강간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 6행 볼까요? How can those terrified baked fingers push the fiddled glory from her loosening thighs? 의문문이네요. 하나의 문장이고 How can 어떻게 those terrified vague fingers가 주어일 것 같아요. 이 세 단어가 앞에 있는 fingers를 수식한다는 느낌으로 또 이제 이러한 terrified 겁먹은 vague는 희미한 모호한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느낌으로 vague를 이렇게 겁에 질린 모호한 손가락이 push가 동사겠죠. can push 어떻게 push할 수 있느냐 밀어낼 수 있느냐 무엇을? fiddled glory 깃털 달린 영광을 이렇게 직역이 되죠. 뭐로부터? loosening thighs. 그녀의 loosening. 느슨하게 하다죠. 그래서 힘 풀린이라고 표현해 봤고요. thigh는 앞에 나온 것처럼 허벅지. 그녀의 힘 풀린 허벅지로부터 깃털 달린 영광을 이 손가락이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느냐. 수사적인 의문문이죠. 밀어낼 수 없다의 느낌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 같고 일단 겁먹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손가락은 레다의 손가락이에요. 레다를 지금 겁탈하는 백조의 이미지가 깃털 달린 영광이 되겠죠. 지금 백조가 레다를 겁탈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레다가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느냐. 이 힘 풀린 허벅지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7, 8행 보시면 And how can body laid in that white lush but feel the strange heart beating
where it lies. 앞에랑 약간 병렬 구문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body, 몸이 how can, 어떻게, 뒤에 feel이 동사예요.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러면 laid부터 white lush까지가 body를 수식하는 느낌이죠. laid, 놓여있는, 어디에, 그 하얀 화이트 러시아 컴마 나온 거 보니까 러시는 동사보다 명사일 것 같아요. 그죠? 러시가 습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달겨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습격도 되는데 근데 골풀이라는 풀이 있나 봐요. 풀도 되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아마 함축하고 있지 않나라고 평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겁탈의 내용이니까 습격 정도로 먼저 해볼게요. 그 백조가 하얀 습격에 누워있는 이 몸이, 레다의 몸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 무엇을? strange heart, 이 낯선 심장을. 근데 뭐하는? beating where it lies. beating이하고 heart를 수식하고 beating, 심장이 이제 고동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앞에 날개는 뭐 퍼득인다라고 표현했지만 where it lies, 거기에 누워서, 그 자리에 누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자리에 누워 고동치는 그 낯선 심장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 즉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 백조의 사랑을 이 레다가 그 느낌을 의문문을 통해서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 10행 볼까요? A shudder in the loins engendered there, the broken wall, the burning roof, and tower, and Agamemnon dead. engendered 동사로 보시고요. shudder가 주어입니다. shudder, 떨리다, 전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몸서리치다, 이런 느낌으로. 주어니까 명사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oins, loin, 뭐 엉덩이, 허리살, 뭐 둔부,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저는 둔부라고 표현해 봤어요. 둔부의 떨림이 아마 레다의 떨림이겠죠. 둔부의 떨림이 engender, 젠더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생기게 하다의 뜻이에요. 이 전율이 그곳에서 만들었네, 낳게 했네. 무엇을? broken wall 1번, 루프 2번, 타워 3번, 그다음에 아가멤논 4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레다와 백조 사이가 성행위가 연상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의 성행위였던 결과의 떨림이 broken wall, 무너진 벽, burning roof, 불타는 지붕, and tower, 또 불타는 탑, 그리고 아가멤논 dead, 죽어버린 아가멤논, 이렇게 넷을 낳았대요. 보통 사랑의 결과물은 이제 아이가 연상되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전쟁에 연상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무너진 벽이나 불타는 지붕과 탑, 죽어버린 아가멤논. 그래서 레다 앤드 스완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의 비극을 나타내는 암시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둘 사이에서 난 자식이 헬렌이 있고 그다음에 클리넴네스트라라고 있고, 이 특히나 헬렌 때문에, 헬렌을 차지하려는 어떤 얘기 때문에 그리스 전쟁,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죠. 예,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클리넴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의 와이프였어요. 어쨌든 그 도시국가 여러 국가였었던 스파르타나 그리스나 뭐 다른 여러 나라들 전쟁의 상황, 비극적인 상황의 어떤 원인이 될까? 그 원인이 되게 만들었던 내용을 그리스 신화 이야기의 레다 앤드 스완이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과 어떤 문명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요 그리스 신화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두행 볼까요? Being so caught up, so mastered by the brute blood of the air.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아직 문장은 끝나지 않았고요. being, 그렇게 사로잡혀서, 분사구문을 해석하면 좋겠고, 또 so mastered by, master니까 master가 정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정복하다 느낌으로 보시면 brute blood, BB를 맞췄죠. 짐승 같은, 짐승의 피, 무엇에? of the air, 공중의 짐승의 피에 의해 정복당해서가 직역이고, 결국 공중의 짐승의 피란 얘기는 하늘난 짐승, 지금 얘가 백조잖아요. 그죠? 제우스가 변장한 백조인데 백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공중을 나는 짐승의 피에 정복당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13, 14행 보시면 Did she put on his knowledge with his power before the indifferent beak could let her drop? 또 의문문으로 끝나고 있고요. 그녀는, 요게 주어죠. 전체 주어. 지금 백조한테 당한 상황에서 그녀는, 히즈니까 여긴 백조겠죠? 백조의 지식을 put on, 지식을 입는다는 얘기는 결국 지식을 받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with his power, 힘과 함께 그의 지식을 받았을까? 뭐 하기 전에? The indifferent beak, 여기 주어죠? indifferent, 무관심한 beak, 불이잖아요? 불이 요번에는 bill 대신 beak으로 썼네요. could let her drop, 그녀를 let drop, 이렇게 놓아주기 전에, 떨어뜨리기 전에. 지금 강제적으로 백조가 레다를 겁탈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놔주기 전에 그렇게 겁탈하면서 백조의 지식이나 힘도 주었을까? 라고 의문문을 표시하고 있고요. 결국 백조는
제우스였고 신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레다는 여성이지만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신과 인간의 관계, 역사상의 관계,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 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사실 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 사이 관계가 있었고, 근데 이런 신화들의 얘기를 통해서 신이 약간은 개입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하늘에서 좀 전달이 돼야지 인간 문명이 점점 발달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예이츠는 이런 신화 얘기를 통해서 좀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이츠의 신화적 이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요. 가이아 이론. 가이어가 나선형의 원뿔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원뿔인데 하나의 어떤 인간의 문명이 시작하면 요게 소용돌이를 점점 돌면서 점점 커져 나가요. 그래서 큰 어떤 시대를 지금 풍미하는 하나의 문명으로 발생하고 제법 그 문명이 이제 포화 상태될 정도로 이제 커지면 중심에서 또 다른 문명이 하나가 또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서 혁신적인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 또한 이렇게 점점 더 기존의 문명을 이렇게 바꾸고 파괴시키고 얘 또한 반대급부로 혁명적으로 또 커지고 그래서 두 개의 원뿔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를 가이어 이론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A 문명이고 B 문명이다 그러면 A 문명이 점점 커지면 B 문명이 새로 또 생겨나서 A 문명을 파괴하고 또다시 B 문명이 커지면 또 뭐 A 다시가 되겠죠. 그 전에 A가 있으니까 또 다른 또 문명이 또 B의 문명을 또 비판하고 또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사건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치는 약간 시적인 문학적인 느낌으로 2000년마다 이 세상은 바뀌어 왔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히란 문화였고 그다음에 기원 전후 보통 얘기하는 기원 후부터 지금 2000년 정도까지가 기독교 문화였고 그다음에 예이츠가 1900년대 말 사람 중 뭐 1900년대 초창기 사람이니까 2000년 앞두고는 1, 2차 세계대전이 이 세상을 또 다른 문명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현재까지도 예이츠가 살아있다면 뭐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이나 AI 뭐 이런 것들을 또 혁신적인 문명의 모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건 인간 문명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신적인 개입 뭔가 강력한 신의 지식이나 힘과 같은 그런 혁신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세상이 뒤바뀐다라는 느낌을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신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원적 힘이 세상에 이렇게 상반 대립되는 역학관계 그 개념을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표현해낸 게 아닐까라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문명뿐 아니라 뭐 주관성, 객관성 이렇게 대립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과 자아와 others, self와 others 관계로서도 A, B 관계를 또 적용해서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Red and the Swan depicts an act of life. 가 있었죠. 소재로 Red and the Swan 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행위를 The poem's graphic imagery leaves no doubt that Zeus in the form of a swan violently assaulted Lady 앞에서 끊으면 되겠죠. 이 시의 그래픽, 시각적인 이미지는 의심할 바 없이 leaves that, 데디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주어가 제우스죠. 제우스는 in the form of a swan, 백조의 모습 형태의 제우스는 violently assault, 폭력적으로 공격합니다. 레다를.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poem seems to level in the sensuality, even as it lays bare the brutality of the leather slave, its equally brutal consequence, the Trojan War. At the same time, 동시에, however, 그러나, the poem, 이 시는, level은 뭔가 즐기다, 흥청거리다 이런 뜻이죠. 즐기고 있습니다. In sensuality, 관능성이라고 할까요? sensual, sexual 비슷하잖아요. 관능성 또는 감각성, 성적인 묘사가 조금 연상되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even, 심지어 뭐 할 때? lace bare. 레이스 베어는 레이는 두다고 베어는 이제 벌거벗은 뭐 이런 뜻이니까 드러낸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brutality, 잔인함을 무엇을? 레다의 강간의 잔인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its equally brutal consequence 또 동일하게 또 잔인한 결과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잔인한 결과라 함은 뭐 불타는 벽, 성벽, 아가멤논 이렇게 표현해서 트로이 전쟁, 트로이안 월 이렇게 뜻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첫 줄은 빼고요. Although this is the historical event, the significance of abuse and its consequences become clear by the end of the poem when the poet refers to Agamemnon. 비록 시의 내용이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become clear가 동사죠. 그 다음에 significance, 중요성, 무엇의 abuse, 여기서는 뭐 학대라고 표현해 볼게요.
백조가 지금 레다를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 학대의 중요성과 그 결과는 become clear, 분명해집니다. By the end of the poem, 시의 말미에 뭐 했을 때 when the poet refer to, 시인이 언급을 할 때, 누구를? 아가멤논을 언급할 때 이렇게 되죠. This salvage through violence and shudder makes the things clear that sexual desire is uncontrollable even if it is linked to God. 이 학대는, 왜냐면 셔더까지가 주어네요. violence, 폭력과 셔더, 전율, 떨림 뭐 이런 거죠. 폭력과 전율을 통한 이 학대는 make things clear that, 데디아를 분명하게 합니다. 또한 sexual desire, 성적인 욕망이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음을. 백조의 성적인 욕망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레다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율, 떨림이 무조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쁨의 환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관계에서의 둘 희열의 결과물은 이제 전쟁이 됐으니까요. 비록 it is linked to God, 이것은 신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성적인 욕망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issue of the free will is significant one to consider, given that if Helen's birth was predestined and it ultimately led to the downfall of Troy, it is likely that she receives some sort of the forewarning from Zeus. 조금 길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ssue of the free will, free will 하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의 문제는 significant one, 중요한 문제다. to consider, 고려해 볼 법한 중요한 문제다. given that, 데디아의 조건에서가 될 것 같아요. 데디아가 주어진 상황에서. 뭐냐면 if, 만약에 헬렌's birth, 헬렌의 탄생이 was predestined, pre하고 destin이 붙었으니까 destiny가 운명이잖아요. 운명이 예정된 이런 뜻이에요. 헬렌의 탄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운명 지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if ultimate, 그건 궁극적으로 led to, 귀결되었다. downfall of Troy, 트로이의 멸망을. It's likely that, 또 데디아일 수 있겠다. 뭐냐면 she received, 그녀가 받았다는 가능성이 있다. some sort, 어느 정도의 forewarning from Zeus. warning 있죠? 경고. forewarning이니까 미리 경고를 받은, 제우스로부터의 일종의 미리 경고를 받았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백조와 레다의 관계는 신의 경고일 수도 있겠다. 그거를 동물과 레다의 어떤 성적 관계로 신화화해서 작품으로 표현한 거니까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좀 저는 재밌게 본 시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한준평은 예이치도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말했으니까, 예이치는 2000년마다 세상이 바뀐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는 때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획기적인 변화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러분께 또 저한테 스스로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